진짜 이 세상에요. 이런 일도 있습니다. 이 차량 도난범 잡으려고 경찰이 고생해서 잡았는데요.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홍순빈 아나운서. 네, 이 한여름에 은빛 질주를 꿈꾸던 이들이 시원하게 네. 도로를 달리는데 그 해방감이 그렇게 오래 가지는 않았습니다. 네. CCTV가 당시 상황을 찍고 있었는데요. 네. 그 상황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네. 네, 이곳은요, 강원도 홍천 방면에서 인제 쪽으로 가는 길에 도난 차량이 발견됐다는 신고가 듣고 네. 국도에 설치된 CCTV를 확인한 결과 이제 도난 차량이 은색 차량인 것을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경찰이 이 용소교차로에 자리를 잡고 지나가는 차량을 일일이 확인하는데 여기서 이 은색 차량을 확인을 한 거죠. 걸렸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경찰이 은색 차량을 쫓기 시작합니다. 오, 빠르네요. 그렇습니다. 정말 이 은색 차량이 경찰이 다가오니까 속도를 올리면서 차량 사이를 빠져나가고요. 네. 급기야 이제 순찰차를 따돌리기 위해서 이면도로입니다. 네. 이면도를 이렇게 빠져나가 보지만 네. 이미 지나갔어요. 네, 이미 그렇습니다. 지나갔어요. 이제 출구가 없으니까 다시 네네. 국도로 진입하고요. 네. 사이렌, 정차시도 다 무시하고 한참 달리는데 네. 간격이 좀 좁혀지고 있습니다. 다행히. 왜냐하면 네네. 주변에 차량이 많기 때문에 은색 차량이 더 이상 속도를 올릴 수가 없었던 거예요. 네. 그래서 결국 경찰이 이 차량을 가로막고 네. 경찰 이 운전자를 체포하게 되는 겁니다. 아하. 저렇게 이제 체포를 해서 이 차량 순찰차에 태웠는데 대체 당시 출동한 경찰도 정말 이 안전에 정말 위협을 느꼈을 거예요. 왜냐하면 엄청나게 지금 이 차량 블랙박스, 순찰차 블랙박스만 봐도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도망가고 있어서 도난 차량이요. 자, 과연 출동한 경찰의 얘기를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대기하자마자 바로 그 수배 차량이 지나갔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추적을 했는데 그 차량 좀 많이 위험해 보이네요. 이게 도주할 때. 진짜 위험했죠, 그게. 저희도 아예 그냥 그 저희 관내에서 잡는 걸 포기하고요. 네. 가면서 무전에다가 그 인제관내 연락 좀 해달라고. 네. 거기에서 좀 대기 좀 해달라고 해서 저희가 계속 일직선으로 갈 수 있게끔 해가지고 그냥 뭐 어느 정도 간격 유지하면서 가는 것밖에 없었거든요, 이게. 그 도망갈 때 굉장히 빨리 이렇게 간 것처럼. 예, 진짜 빨리 갔어요. 예. 거의 뭐 저희가 지금 최고 시속 나온 게 120km 정도 나왔었으니까요. 차에는 남학생 2명하고 여학생 1명인데 네. 맨 처음에도 중학생인 걸 몰랐던 게 머리를 염색하고 있었고요. 네. 또 양복을 입었더라고요. 선글라스 끼고요. 그러니까 이거 완전히 그냥 뭐 20대 초반인 줄 알았죠, 이게. 도난 차량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검문 좀 하겠다고 하니까, 네. 나 이거 뭐 친구한테 빌린 차량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계속 추궁을 하니까 자기가 시인을 한 거죠. 이거 빌린 차량인데 자기 중학생이고, 네. 무면허라고. 그리고 그 뒤에 탄 여자애 하나가 네. 자기가 키를 건네줬다고, 그 집에서 키를 갖고 와가지고 건네줬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김복준 의원님 충격적 내용이 밝혀졌습니다. 중학교 2학년이라면 도난 차량범 잡고 보니까. 아마 면허 못 따겠죠. 네. 나이가 안 됐으니까. 무면허입니다. 네. 예, 무면허고 운전은 할 줄 알았던 것 같은데 아마 여자친구가 자기 집에서 키를 가지고 나와서 네. 남자친구한테 주고 같이 어디 강원도 쪽으로 여행을 좀 가는 그런 길이었던 것 같은데요. 네. 지금 조금 전에 그 경찰이 추적하는 걸 제가 좀 유심하게 봤어요. 네. 왜 그러냐면 경찰이 이거보다 훨씬 빨리 그 차에 가속을 해가지고 앞에 가서 막을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그런 식의 추적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네. 우선 도주하는 사람이 아무리 범법자라고 하더라도 네. 그 사람들이 위협감을 느껴가지고 그 운전이 자칫 잘못돼서 사람이 죽을 수도 있어요. 네. 또 그들로 인해서 애꿎은 다른 제3자가 또 교통사고로 또 다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경찰은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지속적으로 따라가고 네. 앞에 관내에 그 관할하는 경찰한테 연락을 해서 네. 이렇게 속력을 낮추는 방법으로 하는 어떤 그 나중에 나름대로의 매뉴얼을 제대로 지킨 걸로 보여집니다. 네. 아주 슬기롭게 잘했는데요. 네. 중학교 2학년이라고 하잖아요. 네. 요즘에 중학교 2학년이 얼마나 중2병이라고 그러니까요. 얘기하고 중학교 김정은도 2학년, 무서워한다는 중2. 예, 김정은이가 중학교 2학년 무서워서 우리나라 네. 못 쳐들어온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거는 네. 제가 늘 이거 학교 같은 데 가서 강의할 때 이 얘기 하는데요. 네네. 부모님들이 네. 자동차 관리 잘하는 것도 굉장히 그러니까요. 중요합니다. 요즘에. 네, 네. 특히 중학생의 자녀, 네. 이 자녀를 둔 사람들, 초등학생 자녀를 둔 분들은 네. 열쇠 관리 확실히 잘하십시오. 이런 일이 그러니까요. 몇 번 있었어요. 네.
뭐, 소 변호사님, 이 보니까 경찰 얘기가 마지막에 그 여학생이, 뒤에 같이 탔던 여학생이 자기가 차 열쇠를 건네줬다. 그러면 혹시 이 여학생의 아버지 차일 가능성이 커요, 지금? 네, 그렇습니다. 이게 절도냐, 네. 차량 절도냐 좀 봐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아, 그래요? 네, 정말 가지고 가려는 게 아니라 잠깐 탄 거다. 아하. 잠깐 타고 돌려주려고 했다라고 하면 네. 사용 절도니까 절도죄가 안 되고요. 그러면 처벌할 수 없느냐? 이런 경우에 법에 그 공백이 있기 때문에 자동차 불법 사용죄가 따로 있습니다. 아. 그래서 권리자의 동의 없이 일시적으로 사용했을 경우에도 처벌할 수는 있는데 네. 뭐 징역형도 가능해요. 3년 네. 이하 징역 또는 아하. 5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네. 가릅니다. 그런데 이게 중학교 2학년인데 정확하게 몇 살인지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 그래서 네. 만 14세가 되는지 안 되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네. 만 14세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형사 미성년자니까 형사처벌을 할 수가 없거든요. 네. 그리고 만 14세가 넘었다 하더라도 이제 소년이기 때문에 19세가 안 된 소년이기 때문에 네. 형사처벌 대신에 이제 소년법상의 보호 처분을 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상황인데 네. 하지만 이 소년이 이 중학생이 이게 처음 한 행위가 아니라 똑같은 행위를 여러 번 했거나 네. 아니면 이런 행위 외에도 소년은 여러 차례 들락날락 거렸다라고 네. 한다면 형사처벌을 할 가능성도 있죠. 14세가 넘는다면. 네. 아, 최명교님, 저는 우려되는 게 이 학생이 심한 처벌 안 받고 나서 이제 학교로 돌아가가지고 야, 내가 이래가지고 모험담처럼 이래가지고 나 뉴스에 나왔다 이렇게 할까봐 걱정돼요, 지금. 아마 그럴 가능성이 높고요. 네. 아직 이 학생이 이제 몇 가지 가능성인데 첫 번째 청소년 ADHD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산만하고 장난 많이 치고 충동적인 게 이어졌을 가능성이 있고요. 네. 두 번째는 이 학생이 과거 뭐 1년은 굉장히 우울해서 아무것도 안 하다가 갑자기 1년 이러면 그때는 이제 흔히 조울증이라고 불리는 양극성 정동장애의 가능성이 있고요. 네. 마지막으로 이 학생이 만약에 다른 범행도 많이 저질렀으면 그때는 비행 청소년이라고 부르는 품행장애가 됩니다. 아, 그러니까 이참에요, 뭐 바늘 도둑, 소도둑 된단 말 있잖아요. 이참에 걸린 걸 잘했다고 생각하고 깊이 반성하기 바랍니다. 더 큰 일 저지르면 안 돼요.